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설탕을 잘 만드는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정직, 열정, 창업. 왜 이런 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CJ는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조합정보센터가 정복할 기업이니까요. CJ 그룹 공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윤정입니다. 자, 롯데그룹이 이번 하반기 공채에 인적성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으실 취준생분들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롯데가 상반기에는 서류 전형과 면접만 봐서 인적성 시험 준비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차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적성이 약해서 일부러 인적성을 안 봤던 롯데그룹과 또 그런 곳들을 위주로 지원하려고 했던 틈새를 노렸던 이 취업준비생들은 지금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취준생 여러분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돼요? 아니돼요. 예. 네, 저희 잡정보센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당황스럽다고 서두르거나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요. 차분히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8월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채널을 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취준생들과 함께 승리를 향해 가는 방송 네.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 짜면 늦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해보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러분들의 기적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CJ그룹 합격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요 자소석의 대가시죠. 우뚝선 자소석의 지존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제일 낫네요, 제일. 제일 괜찮아요. 한라산 뭐 여러 가지 뭐 에베레스트. 지리산. 그렇죠, 에베레스트 하는데 지존 마음에 듭니다. 잘 지냈어요? 아, 요새 많이 바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래 못 봤네요. 네. 네. 그동안 흰머리도 많이 드셨고요. 갑자기 훅 또. 흰머리가 멋있지 않아요, 되게? 괜찮아요. 반응이 되게 엇갈려요. 조지 제 클루니 주변 같은 조시네요. 조지 클루니, 조민혁. 어때요? 조지 뭘 어떻게 클루니와 받아들이지?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한번 카메라 감독님 웃으시잖아요. 네. 칭찬으로 알고 제가 예. 받아들이도록 많이 할게요. 바빠요, 요즘요? 제가 하루 일과가 이제 학생들 그 상담글에 이제 댓글 다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한 대여섯 개 정도 올라와요. 뭐 자기 스펙 물어보고. 근데 최근 보면 거의 10개 넘게.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 분들도 굉장히 체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다가왔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6월, 7월 달에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을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다시 한번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였죠? 어디 그 롯데였나? 그 채용 뜨지 않았어요? 떴죠? 네. 본인이 그래서 더. 네, 본인이 지금 오프닝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죠. 인적성도 한다고. 무슨 그랬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예. 이제 딴 데로 갔다 그래요. 왔나 봐요. 헷갈릴 수 있죠. 휴가 못 갔다 네. 왔잖아요, 그렇죠? 못 갔다 아직 왔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그리고 또 키가 커서 우뚝 서서 내려다보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잡정보센터 도우미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키는 커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낮은 자세에서 취준생 여러분들 섬기고 있다는 점 네,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트가 아주 날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CJ그룹의 하반기 공채 원래 자소서를 꼼꼼히 보는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블라인드 채용이 또 최고 이슈가 되면서 자기소개서에 공들인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올 하반기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CJ그룹의 자소서, 과연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을지 김하윤 캐스터가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CJ그룹의 자소서 항목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CJ그룹은 계열사와 지원 직무에 따라 자소서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는 CJ제일제당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CJ제일제당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가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직무 수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의 강점과 가치관을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그리고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 수행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무 관련 전문 지식을 두세 가지 주제로 선정하고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1번과 2번 항목은 10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거였는데 이 세 번째 항목은 7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CJ제일제당 자소서를 살펴봤는데요. 네, 자소서 항목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J그룹 자소서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서류 광탈을 면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민혁 쌤이 자세하게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연 캐스터를 통해 저희가 CJ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김하연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서류 광탈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애를 써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열사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묻지마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CJ는 뭐 돌려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죠. CJ 계열사가 뭐 원래 이제 시작할 때부터 먹는 걸로 시작한 회사라, 그러니까 먹는 그 외식 쪽 그 회사들이 한 3-4개가 있죠. 뭐 제당, 푸드빌, 그리고 뭐 프레시웨이, 뭐 이런 쪽이 있고, 영상이나 방송 쪽인 E&M, 그리고 차코치 출신인 이제 옷쇼핑, 그다음에 이제 기타 대한통운이라든지 요새 이제 가장 그 CJ 내에서 각광을 받고 인기가 많은 올리브영이 포함된 올리브 네트워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사실 사업군 자체가 뭐 겹치지가 않아요. 외식하고 방송하고 이런 쪽이.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사실 CJ는 자기소개서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게 어떤 산업군에 내가 이제 지원을 할지. 그 아마 대부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문과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문과분들이 또 가장 많이 고민하는 회사가 외식 아니면 방송, 뭐 E&M 쪽 또는 제당 어디를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회사 안에서도 직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 경험 선택 또는 여러분들의 고민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CJ 벌써 방송 한 4번째인가인 것 같은데 매번 등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오병석 과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통해서 자세하게 자소서 작성법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차코치 나온 방송을 봤는데 네. 그 친구도 약간 초심을 잃었더라고요. 지가 나온 그 옷쇼핑만 쏙 빼고 건들질 않는 거야. 옷쇼핑에 대해서는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차코치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절실함, 다시 한번 전 차코치에게 좀 다 공개를 해주셔야지. 네. 옷쇼핑만 딱 떼서 다른 회사들만 좀 건든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현직자 분들이 정말 자세하게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려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주시고 먼저 산업군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묻지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계열사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묻지마 지원이 안 되고 네. 또 차재원님은 초심을 찾으셔야 되고, 그렇게 저희가 정리 그렇죠. 첫 번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자소서 항목을 좀 보면 1번이 지원 동기고 2번이 직무 역량인데 아무래도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올해는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저는 직무 역량 아닐까요? 바뀔 것 같아요, 자소서 항목은. 아, 그래요? 네, CJ가 지금 아까 김하연 캐스터가 읽어준 저 항목이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번의 공채 시즌 동안 1년마다 바꿔요? 보통 그래요. 회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자소서 항목들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책을 내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데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아마 책을 다시 업데이트합니까? 내야 된다고 이제 또 출판팀에서 연락이 오면 전 뭐 전화를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바뀌지 않을까 항목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바뀔 되고요. 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게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자소서를 자기는 지난 상반기 2017년 상반기 항목에 맞춰서 먼저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좀 섣부르다, 그건 아직
그러니까 자소서 자체를 먼저 쓰지는 말아라.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 점검이라든지 또는 맥락 또는 뭐 지원 동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먼저 작성하는 게 좋으나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게 될 뭐 3번 항목이나 이런 기존 거 항목에 맞춰 쓸 필요는 없다.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영상 어떻게 보시는 바뀔 분들도 수도 아마 있고 가변성이 좀 있어서 저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번은 바뀔 거예요. 당연히 바뀌니까요. 3번은.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일단 공통적인 직무 역량에 대한 나의 강점을 좀 정리해놓을 필요는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라도 지금 8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합격선에 근접해 있는 가까워졌다. 거고요. 네. 어제 뭐 착고치 표현에 따른 뭐 탄착군? 뭐 그런 표현을 하던데 뭐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좀 근접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내가 경험 정리도 안 돼 있고 인적성조차도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롯데 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 진짜 네. 멘붕 먹겠어요, 그죠? 지금 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게 어제 이제 발표된 상황이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롯데가 시간을 준 거예요. 인적성이 이제 변별력이 없었죠. 롯데 같은 경우에 면접 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간을 준 거죠. 구직자들에게 우리가 날짜까지 공지를 했습니다. 10월 아마 중순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날짜 10월 21일인가 그런데요. 아예 인적성 날짜도 먼저 선제적으로 보통 삼성이 먼저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해서 가는데 롯데가 딱 정해놨다는 거는 롯데 나름대로도 여러분들을 좀 배려한 입장이고 그만큼 인적성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기본 뭐 사트를 기본으로 하던 여러분들이 지금 인적성 기본서로 하는 그런 준비들을 빨리 시급하게 서둘러야 네.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CJ 제1제당 자기소개서 항목을 짚어봤기 때문에 네. 1번 항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이 그 지원 동기 부분이에요. 일단 뭐 CJ 제1제당이기 때문에 뻔할 뻔짜의 어떤 한식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식 좋아하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채용 담당자들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식의 세계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한식의 세계화라는 표현을 쓴 거는 좋은데 세계화 지역을 어디로 내가 타겟팅할 거냐를 썼다면 무리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한식의 세계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CJ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식상한 표현들 3개 CJ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3개가 뭐냐면 방금 얘기한 한식의 세계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온리원적인 인재 되겠다 그래서 온리원이라는 표현 굉장히 싫어하고 마지막으로 차별화. 회사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 중에 대표적인 게 최초, 최고, 차별화가 있는데 차별화, 이 3가지 표현을 아무 목적성 없고 자기의 생각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시면은 탈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한식의 세계화다.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 지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든지 뭐 예컨대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또는 오히려 역으로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활동들 또는 뭐 점포 개발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 획일화되고 보편적인 단어를 나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재당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김하영 캐스터가 읽어준 거는 재당에 맞춘 자소서고 지원 동기를 물어보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계열사 중에서 지원 동기를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엔 물어보지를 않죠. 물류 산업에 관심이 있었던 계기를 쓰고 뭐 입사 후에 성장하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를 써라. 이런 회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CJ 계열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적용하지 마시고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민혁쌤과 함께 자소서를 점검했을 때 취준생들이 좀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네. 그 기업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선을 좀 기업 입장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바꿔야 할 있겠네요. 필요가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최근에까지도 제가 이렇게 CJ 자소서 미리 쓴 학생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방송 때 매장에 가봐라, 현장에 가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그냥 회사에 대한 조사라든지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도
회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CGV 같은 경우에는 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화관들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CGV가 관심 갖고 있는 영화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담 시티 같은 경우는 거기는 티켓 하나에 거의 13,000원 막 이래요. 뭐 시네 셰프 이런 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굉장히 잘하시네. 먹는 네. 걸 역시. 예. 예. 시네드 셰프라고 그래서 압구정점 같은 이렇게 또 경우에는 이렇게 매기시네요, 또 이렇게. 거기는 그 영화관 티켓이랑 같이 저 콜라보로 해서 티켓 하나에 막 6, 7만 원 하고 이렇거든요. 와인이라든지 이런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프리미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 이런 걸 이해를 했다면 그냥 내가 집 앞에 있는 어디 미아사거리 쪽에 내가 집이 뭐 수유 쪽이니까 그냥 거기 가서 느낀 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선 전략적으로 좀 그렇죠. 한 부분에 대한 그 미아사거리 사시는 분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상권이 아니에요. CGV가 생각하는 수익이 많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압구정이라든지 청담시티라든지 또는 그 어디입니까 영등포 쪽에 타임스퀘어인가요? 뭐 그쪽이라든지 아니 왕십리 쪽에 있는 뭐 그런 영화관들. 용산은요? 용산 그렇죠. 쪽도 굉장히 리모델링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을 먼저 내가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네.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지금 그 지적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실수를 좀 막을 수 있고 이거는 비단 CGV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하거나 뭐 다 해당될 거예요. 뭐 제당 매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뭐 얘기 나온 김에 제당 같은 경우에도 그 비비고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자소서에. 비비고 지가 좋아한다고. 아니, 그리고 그냥 쉽게 접할 수 비비고 있는 만두 많이 먹는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비비고 만두가 뭐 잘 팔리더라 집 앞에 있는 매장에. 그러니까. 근데 잘 팔렸는데 마트에는 있는데 편의점엔 없더라. 그래서 편의점 요즘 쪽에 나는 편의점에도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순 방문을 해서 느낀 점을 지원 동기에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스토리를 갖다가 한 7, 800잘 쓴 거예요. 이 친구는 이미. 썼어? 망했다고 보면 돼. 이미 썼어요. 7, 800자를 비비고를 방문하고 뭐가 어째서 CGV가 뭐 빵이 어쩌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현장 적응력과 발로 뛰는 추진력 함께해요. 탈락하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오히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이 방송 뭐예요 또 이러면서 뭐 먹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 안 된다. 끝났다고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9월 공채 지금이라도 시즌에 바꿀 수 보는 그렇지. 있으니까. 9월 공채 그래요. 시즌에 보는 게 아니라 8월에 지금 여름날의 기적 8월 9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병 주고 약 네, 주고. 그래요. 아 정말. 계속 근데 말씀드릴게요. 한식의 세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굳이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렇죠. 로컬라이제이션을 제대로 어떤 좋지. 그 있다면 이런 있지. 거를 하는 건 괜찮죠. 그런 괜찮은데 아이디어는. 그런 애들이 많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꼭 해외에 나온 분들 미주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호주나 유럽 지역 나오신 분들이 꼭 이 한식의 세계화를 그렇게 주장해요. 자기 근데 친구들 불고기 좋아한다고. 그렇지. 근데 그러고. 정작 그 뭡니까 제일제당이라든지 푸드빌은 그쪽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 되게 없어. 없어요. 그래도 세계화 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없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들려서 그러니까 자칫 어떤 유학 생활에 자랑받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이런 경험은 자소서에 쓸 수 있나요? 뭐 이런 활동은 괜찮은가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거는 오늘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비전이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업 조사를 먼저 하시고 모르시겠으면 저희 전문가가 두 분이 벌써 계시잖아요. CJ 출신인 뭐 맞아요. 태성쌤이라든지 차코치님 계시니까 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서류를 못 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시거든요. 내가 CGV에서 그 미소지기를 갖다가 2년을 했어도 CGV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작정 또 이제 구남도만 많이 나올 거다. 아유 구남도를 보면서 또 느꼈던 그리고 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또 주제들 예를 들어 뭐 스크린 커터라든지 또 이런 거 뭐 스크린 커터의 논란 속에서도 얘기 ENM의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남도 그 독과점 때문에 네. 오늘도 많은 그 이슈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 그런 얘기했다가 이제 바로 방탈.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논란 속 혼자만 생각하는 걸로. 그런 논란 속에서도 뭐 CJ E&M의 브랜드 파워와 배급력을 바탕으로 뭐 몇백만을 돌파한 이런 걸 보면서 나 역시도 E&M 콘텐츠를 개발하고 너 합격하기 글렀어. 그렇게 알겠습니다. 쓰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너무 그래, 벌써 알았어요. 방송 벌써 거의 끝나가는데 네, 벌써 진짜 저희- 너무 많아요. 네. 안 되는 사례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자취방에서 뭐 햇반이 가득한데 그냥 이걸 보면서 내가 햇반이 진짜 실존에 진짜 이런 분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그득한데. 제정신이 아니지. 햇반이 내가 그득한데 이걸 보면서 햇반 얘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엄청 많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례는 정말 거짓된 거 제가 진짜 조미료 하나도 안 친 정말 사골 같은 100% 존재하는 사례예요. 네, 아직도 알겠습니다. 맥스봉 찾고 맛밤 찾고 어떤 친구는 또 야구장에 갔더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참고로 그런 조미된 거 안 좋아해.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차콜 씨가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좋아하게 네. 생겼어. 그리고 빵집도 뚜레쥬로 절대 안 가거든요, 우리 친구들. SPC 파리바게뜨 가지. 근데 뭐 뚜레쥬로 안 가서 가거든요. 투썸 프레스 안 가요. 뚜레쥬로의 빵이 뭐 스타벅스 가고 뭐 이러지. 아침에는 고로케가 안 나오는데 뭐 고로케가 나오는 오후 시간대 갔더니 줄 서 있어서 그 줄 서 있는 걸 내가 줄이기 위해서 지원했대.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망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단 한 번도 못 웃고 있는 너 진짜 저는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뭐 오늘 내가- 휴가 가신다고 아주 뭐 네. 작정하고 나오셨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취준생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범하는 오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코미디 살펴보시길 빈리가 여기 지금 뭐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번 지원 동기만 20분이나 했어요. 끝날 저희 판이에요, 2번, 지금. 3번 네, 항목도 이번 있는데 하고 그 이분은 빨리 뭐 다른 분 나오세요? 제가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휴가, 됩니다. 그래요? 휴가 가셔야지. 이제. 휴가 아, 가셔야 해줄 얘기가 너무 많네. 네네. 자, 이제- 2번 항목을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그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건데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실수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CJ 관련 계열사에서 반드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또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만 언급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CGV 미소지기 아르바이트 극장 아르바이트 경험을 안 하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멀티플렉스 매니저 직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플로어 전체의 매출을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극장의 매출이 사실은 티켓 구매도 있지만 가장 높은 거는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팝콘이라든지 먹거리, 나초, 뭐 이런 음료 이런 데서 발생을 떡볶이도 팔아요 요즘은요. 떡볶이도 팔고 뭐 핫도그도 팔고 여러 가지 맥주도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점 관리하는 것까지도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티켓팅만 했던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또 무슨 할아버지 고객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게 자리가 어디야? 내가 이걸 인도를 했더니 뭐 아유 이렇게 자리 친절하구만. 이름이 뭔가. 이렇게 아이고, 친절하구만. 이거. 그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면서 CGV 입사를 결정하겠다고 또 생각하면 너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명히 네. 예상되는 어려움에서 그 CGV 하는 친구들은 진상 고객을 생각할 거고 그렇죠. 이거를 본인은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런 걸 굉장히 잘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진상 고객을 만날 일이 딱히 없어요. 매니저들이라든지 재당 쪽 푸드 세일즈나 뭐 이런 푸드 세일즈도 있고요. 여러분들 재당 같은 경우 푸드 음식을 유통 채널에 유통시키는 업무도 있고요. 피드 세일즈도 있어요. 네, 피드라 그래서 사료. 네, 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농장이라든지 목장에 판매하는 피드 세일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가 직무가 더 자세한 건 아마 태성 쌤이나 또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완전히 하는 일이 달라요. 피드하고 푸드는 피드 쪽은 그 생명공학과라든지 바이오 또는 신소재, 기계공학과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분들도 재당 안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 얘기했었어요. 네. 씨가. 이번 항목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딱히 내가 CJ와 관련된 활동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또 추가적으로 남은 8월 달 동안에 또 그러면 뭘 또 해야 되나요?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직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수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례를 찾아내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게 어렵지. 네, 근데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면 다 나오지 이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에도 소개되고 하긴 하는데 홈페이지에 어려움이
만약에 그 홍보 영상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럼 그 홍보 영상을 만든 인사팀 팀장 잘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직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들만 나오지. 또는 채용 설명회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을 갖다 얘기를 해준다? 절대 안 그러면 해주죠. 실제적으로 그 현직자를 몰래 좀 섭외해서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다. 그렇죠? 정말 중요하고 사실 바쁜 직군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소서 항목을 만든 채용팀의 의도 자체가 그 암묵적으로 좀 조작이 아니라 그 구직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나와 있는 좀 더 자료나 파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예요? 너 나름대로 한번 노력도 해보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직접 방문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하라는 의도가 저는 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이거를 갖다가 또 네이버에 검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CJ 제2제당 그거 한번 직무수행 해봐요.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움 뭐 하는 거 뭐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해갖고 어머 여기 블로그 또 나왔네. 그러면서 막 보면은 마지막에는 그렇죠. 또 어디 네. 다른 데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런 검색을 통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자, 3번 항목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살펴볼 텐데요. 직무 네. 관련 지식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항목은 좀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3번은 어떤 당연히 식으로 변화가 3번은 당연히 이루어질까요? 바뀔 거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3번은 일단 좀 채용팀에게 따끔한 한마디. 네. 본인들이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를 왜 자꾸 물어보시는지 구직자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CJ 푸드빌 그 3번 항목이 뭐였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CJ 푸드빌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재상을 정의하고 본인이 정의한 그 인재상에 스스로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직자분들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본인들도 쓰지 못한 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든 거를 구직자들에게 저는 CJ 채용팀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 좀 무리다는 걸 좀 일단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구직자분들이 고민을 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또 겨울에 도깨비 CJ E&M에서 물어본 게 E&M에서 방송되고 있는 콘텐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 뭐 공중파라든지 케이블에서 방송되고 있는 콘텐츠들 중에서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또는 본인의 생각을 뭐 그때 1,500자였던 것 같아요. E&M 같은 경우 진짜 거의 기네요. 논술식으로 1,500자 정도를 기술하라는 항목도 있었고요. CGV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항목이지만 본인이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와 최악의 서비스를 기술하고 그것에 대한 뭐 개선점이나 본인의 아이디어를 또 추가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항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3번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방송 기술, 우리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도 계시지만 CJ 오쇼핑 방송 기술 직무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나 또는 내가 다뤄봤던 어떤 설비, 기술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직접 내가 입사를 하면은 바로 적용시킬 만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항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학교 내에서 뭐 수업 들었다거나 또는 뭐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현직자를 만난다라든지 또는 CJ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블로그나 홍보 영상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3번 항목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야 그렇죠. 되는 그만큼 부분인 것 같아요. 변별력이 높은 항목이 3번이고 그 재단 같은 경우에는 3번 항목을 그 면접 발표 주제로 그대로 동일하게 끌고 갔어요. 네, 3분 자기소개 때 자기소개서에 있는 3번 항목을 그대로 그러니까 매장 한 5군데 정도를 방문을 해보고 본인이 느낀 바를 3분 PR을 해봐라. 이게 이제 3번 항목에 있던 건데 이거를 그 인적성 통과한 면접 대상자한테 그대로 또 다시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변별력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지 의식하지 말고. 않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3번. 본인 내용에만 조금 집중하시면 그렇죠.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뭐 그런 경험들을 또 다 쓸 수도 다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소지기 같은 걸 했는데 네. 본인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거 하면서 회사에 대한 애정도 생겼는데 이게 뻔하니까
또 쓰지 않을 수도 없고 쓰자니 또 변별력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지 굉장히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천자다. 그럼 경험은 30%에서 많아야 50%만 쓰세요. 300자에서 최대 300자에서 500자까지. 500자만 쓰면 돼요. 그럼 나머지 500자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안에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항목 같은 경우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정의를 하고 관련된 경험을 뭐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라 그러면 천자를 다 경험으로 쓰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한 500자 정도만 경험을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경험이 왜 필요한지 또는 입사 후에 이런 경험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 본인의 생각과 뭐 현직자를 통해서 들은 사례들, 내용들을 함께 소위 기술해 준다면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분명 차별화가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CJ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소비재 회사다 보니까 웬만한 경험들은 지원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경험 자체만으로는 내가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고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기가 어렵다. 심지어 동종업계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지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E&M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방송사, 언론사 이런 메이저급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PD분들 또 E&M에 지원하는 경우를 봤어요.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분은 한국경제 TV였나요? 거기 근무하고 있는 케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케이블에 있는 PD 분들도 네. 그리로 지원을 E&M 으로? 올드로 키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 진행하고 있는 뭐 송가람 네, 이런 친구가 지원을 해버리는 거야 E&M으로. 네, 송가람이 뭐 지승환이가 이렇게 뭐 그렇죠. 한다든가. 실제로 그러면 완전 땡큐거든요. E&M에서는.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뭐 그분의 이제 자소서에는 나는 한국직업방송의 잡정보센터의 가장 유명한 메인 PD였다. 그럼 뭐 이러면서 이런 성과도 냈고 그럼 그거 가지고 바로 서류가 되니 그렇네. 우리 영상을 보시고 있는 그런 경험이 절대 있을 리 만무한 그냥 신입분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승환 네. PD는 제자리에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반드시 경험의 비중은 적당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족을 시키시는 게 전략이다. 어떻게 내일 좀 지승환 PD를 좀 여기 앉혀놓고 좀 어떻게 좀 좀 올드로 얘기를 키에 해야 대한 되네.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알겠습니다. 전문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직접 나오십시오, 지피디님. 아이 재밌다. 네. 직접 본인 나와서 웃지만 마시고 제발. 엄청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웃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주 알겠습니다. 좀 나와라. 네, 자 이렇게 2017년 이제 하반기에는 자소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또 면접도 자소서 기반으로 보니까요. 오늘 이 그렇습니다. 방송을 다시 보게 하셔서 자기의 보고 또 자기소개 보고 또 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의 한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 해준 것 같아서. CJ 그 자소서와 구직 활동의 신의 한 수는 저희 잡정보센터예요, 진짜. 네, 진짜 두말할 나위가 없이 이 회사 출신 분들과 또 제 학생들 중에서도 합격한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방송 정말 CJ만큼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휴가 가신다고 아주 뭐 끝까지 끝까지. 포텐 터지는 멘트를 남기면서 신의 한 수는 잡정보센터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질 수도 있고 좀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송이 어쨌든 길어지니까 지루하네요. CJ 그룹 공채 준비하는 네. 분들 블라인드 채용도 있고 해서 많은 좀 변화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잘 좀 오늘 민혁쌤 해주신 거 다시 보기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딜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준비네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취업 중생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2부에 준비했습니다. TV 취업 3당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하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선량로에 위치한 위클리 셔츠에서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담당 업무로는 포털 검색, SNS 광고 스팸 및 최적화와 신규 매체 서치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획 및 마케팅 업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위치한 한열사에서 자재관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자재관리, 발주관리, 상품 입출고 등을 담당하게 되며 일종 보통 면허, 운전면허 소지자와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입 모집에 다양한 우대 사항도 있습니다.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론 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화인 웹테크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전자제품용 라벨 제조업체로 라벨 스티커 인쇄기 조작원 5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레터프레스, 후렉소를 이용한 스티커 라벨 인쇄를 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며 근무 시간은 주 5일 2교대 근무로 평일 오전에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대 근무를 하고 잔업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격주로 근무합니다. 급여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포함한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이며 급여 총액 기준 210%를 상여금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장기간 근무 가능한 분, 주야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생일 축하금, 출산 시 병원비, 연유아 보조금, 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복리후생과 상여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8월 14일 월요일 자기개발 능력 향상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8월 16일 수요일 성공을 부르는 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 8월 17일 목요일 구직 전략, 8월 18일 금요일 직장 생활을 위한 올바른 신용 관리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과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 때문에 또 스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일자리 센터의 김도윤 코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뭐 방학이라서요. 네. 또 휴가. 방학인데 방학이면 안 바쁘지 않아요? 방학이 가장 바쁘죠. 예, 사랑하는 제 두 딸이 방학이라서요. 네. 오늘 방송 본다는데 가윤아 사랑해. 예, 예. 저도 아주 뭐 깨알같이 또 딸을 사랑한다고. 지난주에 저도 이제 육아 때문에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럼 일 때문에 바쁘신 건 아니고 이제 육아 때문에 바쁘시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써니 유엔캐스터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폭염을 뚫고 네. 한강 거리 공연 소식을 전하느라고 바쁘셨다면서요? 아, 네, 그것도 바빴고요. 오늘 또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려놓음입니까? 맞아요. 오늘 내려놓음.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놓아버림. 조선 왕조실록은 다 읽었나요? 다 읽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네. 어디 절간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래, 좋은 알겠습니다. 책입니다. 저도 한번 추천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그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을 어떻게 좀 신청하면 되는지 내 고민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방법을 유엔캐스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CJ그룹 하반기 공채에 관한 자소서 궁금증입니다. 이번 주제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엔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수호소님께서 CJ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짧게 아주 남겨주셨고요. 짧네요. 직무 역량, 기업에서 가장 원하고 또 지원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내가 뭘 했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막상 지원을 했지만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거겠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 과거랑은 확실히 뽑는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대학을 나오는지 그리고 갖고 있는 스펙이 어떤 건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업무에 투입했을 때 그래도 업무 이해도 그리고 똘똘함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 좋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NCS 직무 이제 연관성 같은 것들을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한 의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왜 했는지. 그러면 그 질문 자체는 실제 뭐 예를 들어 CJ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좋은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네가 좀 더 오래 우리 회사에 정말 근무할 거 맞니? 우리 회사 말고 또 어느 회사 지원했는데 만약 네가 거기 다 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회사 올 거 맞니? 그래서 정말 간절한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서 그동안 이제 맞춤으로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 역량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남들 했던 스펙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직무와 연관성 있는 그런 알바도 일부러 그렇게 찾았다는 걸 보면 얘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었구나 느껴지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회사에 진심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CJ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역량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회사 오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 맞는데요.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직무 하고 싶은 거 맞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동안 네가 많은 노력을 해왔을 텐데 그 노력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 CJ 채용 팀장님이셨던 김대성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었던 것 같거든요. 그 CJ는 스펙보다 진짜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뽑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채용 기준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이상적인 게 CJ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은 내 스펙이 약간 아쉽다, 그리고 뭔가 공백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꼭 CJ는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그룹의 역량이라는 게 이제 그 직무에
적합한 딱 맞는 옷을 좀 입은 사람을 뽑는 거라는 점을 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뭐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CJ는 유난히 더 이런 부분에 집중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엔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아이디 딜스님께서 저는 취업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공백기가 길다는 점입니다. 졸업 연도가 2016년 2월인데요. 자소서에 공백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이 이 공백기 부분인데 이거는 자소서에 좀 어떻게 언급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백기의 질이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어저께 상담 아니죠. 오늘 오후에도 상담 예약 잡혀 있는 친구가 네. 29이거든요. 나이가. 예. 여학생인가요? 남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다른 학교 다녔다가 이제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온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나이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CJ라면 건드려 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준비됐던 이 공백기 동안 정말 이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공백기 자체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기업이 CJ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채용 방향성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보다 그 회사 아니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그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진실성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다면 CJ는 분명히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좀 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기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놀았다면 이제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지만 맞습니다. 그때 뭘 했는지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를 묻는 게 더 현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동희 코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가 그 직무에 관련돼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글을 쓰더라도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잘 녹여야 될까요? 인턴하고 직무 체험 같은 경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이제는 뭐 입사 경쟁률도 그렇지만 인턴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J에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CJ 계열사의 인턴만 하면 내가 경력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CJ 가고 싶어서 CJ 인턴 했으니까 저는 경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CJ 안에도 계열사들 많고요. 직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직무를 했던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연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 뭐 두세 달 정도의 직무 체험이나 인턴 같은 것들을 참여하셨다 하더라도 채용 담당자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니네가 그 한 달, 2, 3개월 동안 실제 업무가 아닌 그냥 주변 변두리 일만 서포트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력 증명이 가능할 만한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력서 한 줄이 아닌 자소서에 충분히 녹여야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도 공백기의 질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공백기 기간 동안에 인턴을 했더라도 어떤 직무를 했고 또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으며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렇죠. 스스로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댓글도 읽어주시죠. 네, 세 번째 댓글은 자소서 분량과 내용에 관한 댓글입니다. 아이디 마지막 인사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또 슬프게 마지막 인사였죠. 이번이 꼭 마지막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CJ에서 꼭 써야 할 내용과 반드시 빼야 할 내용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IGBGW 5월 25일님께서 자소서는 답변을 길게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짧게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하기 쉽도록 써야 내올 할까요? 때는 조민혁 쌤이 이거 봤으면은 욕을 진짜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뭐야? CJ에 꼭 써야 할 내용과 빼야 할 내용은요. 두 번째도 길게 쓰니 너무 밑도 끝도 없지 않아요? 예, 뭐 많이 묻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거 보시면서. 네, 그냥 다음 답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희? 네, 아니 근데 뭐 질문을 소중한 질문이니까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우선 답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뻔하기 때문에 답변도 뻔한데요. 그러니까 써야 할 거 쓰시면 되고요. 쓰면 안 되는 거 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써야 될 부분은 직무 연관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여러 가지들을 계속 나열하는 식으로 쓰는 건데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자격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블라인드 채용 들어가면서 연관성 있는 것들만 계속 보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자격증이 10개, 20개가 된다 한들 직무 연관성 있는 자격증이 없으면 여러분은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세태고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무 연관성, 그러니까 막연한 열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음 답변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해 좀 주셨던 들어주신다면, 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를 직무 한번- 연관성과 관련한 경험을 적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크게 효과는 없는 그쵸.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업직무 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영업직무 같은 경우를 써놓고 저는 그쪽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취미 자체가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혼자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어허. 혼자 하는 취미들을 가진다면 실제 연관성 자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저는 팀플 잘합니다. 그리고 혼자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쓴 거에 발목을 잡힌 경우가 예, 있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직무 쪽에는 뭔가 좀 이제 잘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내가 아닌 나를 적어놓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취미에다가는 네. 나를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매칭이 안 돼서 네, 이게 맞습니다. 뭐야 말이 안 맞잖아 하면서 바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해야겠네 일단 그죠? 네, 맞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솔직한 부분인 것 같고 빼야 될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결격상, 네. 결격사유는 되는 이제 것들. 영혼이 없는 거. 네, 내가 아닌 맞습니다. 것들을 넣으면은 바로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 서류든 면접이든 어디서든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자소서 분량 얘기도 그래요, 해주셨는데 이거 좀 신경 쓰는 막연하긴 부분일 한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우선 그 기업 자소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 글자 수가 이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민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독성,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 담당자분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글을 읽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임팩트 있게 쓸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라는 그 뜻이 있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중요한 건 CJ는요, 다른 기업과 달리 자소서를 다 읽어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어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사 담당자분하고 같이 밥 먹기로 약속을 해서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소서 보는 걸 봤거든요. 위에 세 줄 훑어보다가 바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 다른 기업은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CJ는 제가 알고 있는 CJ는 명확히 처음부터 분량에 끝까지 맞춰서 다 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써라. 네, 쓸 수 말씀이신 거죠? 8, 90%가 아니고요. 다 쓰는 게 맞습니다. 다 쓰는 게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더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기회이기 그렇다면 때문에 가독성이 높게 좀 네, 맞습니다. 단문식으로. 그러니까 쓰는 형식 자체를 그러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쓰게끔 코칭하는 자소서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자소서를요. 기자셨기 때문에 글을 잘 쓰시니까 네, 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자소서를 2줄로 쓰라고 합니다. 2줄. 그래서 자소서 한 문장마다. 네, 뭐 600자, 1000자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자소서 그 A4 용지에 딱 들어갈 때 2줄만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쓸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2줄 안에 쓰려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2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읽어보니까 이런 애 괜찮겠네, 흥미롭네, 실제 그럼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밑에 쪽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쓰면 이건 분명히 가독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상당히 좀 그 스킬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예의 바른 거가 네. 지금 뭐 면접관님들 힘드실 텐데 이런 예의 바름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걱정하세요 이런 느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기계적으로 읽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분들 한 분이 읽어야 되는 자소서가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기계적으로 탁탁탁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섹션별로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분명히 맥락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패턴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쭉 그런 흐름대로 쭉 읽어가서 빨리빨리 넘기고 싶은데 갑자기 뭐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뭐 바카스라도 한 잔 막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참 돼. 착한 애구나가 아니라 좀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짓 오지랖 떤다라고 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거 하시면 안 되는 거. 네. 좀 집요한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가끔 가다가는 또 이제 자유 형식 같은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터뷰나 아니면은 시나리오 형식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잘 쓰고 못 쓰는 분들 차이가 필력이 좋고 안 좋고 크게 명확하죠. 차이 나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읽는 패턴 자체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읽어주는 게 가독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구성을 잘하고 재미있게 쓴다 한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신문보다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없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읽기 쉽게 써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코치님께서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좀 뽑아주시죠. 예. 지금 읽었던 사연 중에 고민이 가장 많은 분이 아마 같아요? 딜스. 공백기 그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뭐 어떤 게 좋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렇기는 하지만 3명 중에는 제일 낫네요. 개 중에는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딜스님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저기 네. 정리를 한번 좀 쭉 해주시자면 CJ 뭐 일부부터 알아봤지만 네. CJ 지금 지원하신 분들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부에서 선생님이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자소서의 몇 %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아주 구성해 주셔서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한 걸 모니터링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십시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CJ는요.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펙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좀 더 높은 스펙을 뽑는 사람보다 오래 일하면서 분명히 역전할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 그리고 열정을 쓰는 것보다 정말 하고 싶어서 준비했다라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진짜 근데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글을 쓰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하대학교 창조 일자리센터 가서 김도인 코치님 찾으시면 물고 늘어지시면 인하대학교로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예, 방송 많이 보셔도 만나 주실 충분히 거죠? 예.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댓글 주신 분들은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궁금증 모두 풀어가셨길 바라겠고요. 네. 딜스님이었죠.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인지 유엔 캐스터가 미리 알려주시죠. 네, 다음 주는 야구 특집입니다. 야구 선수 저기 뭐 뽑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좋겠네요. 너무 SK, 롯데, LG 이 세 곳의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SK, LG, 롯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영 코치님과 그리고 유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아주 알차게 네.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 가지 기적 시즌 2는 계속됩니다. 네, CJ그룹의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